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드디어 검찰이 한겨레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소했던 한겨레 그리고 한겨레 22일 기자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자, 상당히 빨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조국 장관 국민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을 수사 중인 검찰을 흔들려는 외부의 시도에 대해서 빨리 뿌리를 뽑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한겨레 신문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오전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 4부 변필건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한겨레 21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서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 과거 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고, 윤중천이 이 원조의 별장에서 이 윤석열을 수차례 접대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 한겨레 21은 커버 스토리로, 한겨레 신문은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고소 직후 윤석열 총장은 한겨레와 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윤중천도 변호인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찰에선 한겨레 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서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사건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총장은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희 시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한겨레 기자들을 고소함으로써 일단 이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윤석열의 초강수로 보입니다. 사실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거의 하지 않는 일입니다. 원래 검찰총장과 같이 권력이 최고조인 사람들은 본인에 대한 비판이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고소는 질 확률이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은. 그런데 이걸 모를 리 없는 윤석열 총장이 고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악의적이다, 그리고 조국 수사를 흔들려는 배후가 있다, 이런 어떤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금부터 이제 수사에 응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이 담당 부처를 정했기 때문에 이제 한겨레에게는 상당히 명예가 무너지는 날이 될 겁니다. 설령 이 기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 결과 한겨레의 신뢰도는 상당히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한겨레에 대단히 불리한 증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조사를 담당했던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총괄 팀장을 맡았던 김영희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해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한겨레에 충격적일 겁니다. 한겨레 보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문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조사단의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가 한겨레 보도를 갖다가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김영희 변호사는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입니다.
색깔이 어떤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인 김영희 변호사가 이렇게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서 한겨레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김영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한겨레 보도의 4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 기록에 포함된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 다이어리 등등등등 여기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여한섭 수사단장이 공개했던 수사기록 어디에도 윤석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중천과 윤석열 총장이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걸 조리 있게 반박했고요. 이것 말고도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아 이런 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자, 김영희 변호사가 이렇게 반박함에 따라서 한겨레 신문 기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왜 한겨레가 이런 보도를 했을까요?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이 많다고 합니다. 한겨레는 계속해서 후속 보도를 하지만 누가 봐도 후속 보도가 그냥 본인들의 입장을 그냥 강조하는 것이지 더 이상 새로운 팩트가 없다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한겨레 신문이 과거에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입니다. 사실 한겨레 기자들이 이름을 떨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노태우 정권 때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 때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의 보도를 특종하고 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올렸는데 오히려 좌파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비판의 칼날이 무뎌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는 늘었지만 부수는 떨어졌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 비판 언론만이 독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강점은 정권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었는데 좌파 진보 정권이 들어서자 봐주기 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로부터는 멀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한겨레가 두 번째 위기에 맞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한겨레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비판이 묻어졌다.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기자들이 일어나고 중견 기자들이 일어나고 지금 조국 때문에 그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판에 이런 윤석열 공격 기사가 나왔고 그것도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겨레는 상당히 위험에 빠질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어쨌거나 윤석열이 고소한 사건을 신속하게 배당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